여러분은 요즘 누군가에게 이름 불려본 적 있으세요? 가족 말고요. 병원 접수 창구 말고 정말 반갑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그게 참 귀해지더라고요. 괜히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죠. 많이 오는 비는 아니었어요. 우산을 펼까 말까 애매한 정도. 골목 바닥은 젖어 있었고 빨간 고무대야엔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정래 씨는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73. 혼자 산 지도 벌써 8년째였어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했는데 사람이 또 적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침엔 늘 같은 걸 드셨어요. 보리차 데우고 식은 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 가끔 계란이라도 하나 부치면 그날은 좀 잘 챙겨 먹은 기분이 들었고요. 그날은 시장에서 두부라도 사려고 나왔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회색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였는데 가만 보니 자주 보던 분이더라고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버스를 기다리는 건지, 사람을 기다리는 건지, 비 때문인지. 그날은 더 쓸쓸해 보였어요. 정래 씨가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았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빗물이 정류장 지붕 끝에서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비 오면 무릎이 먼저 알죠. 정래 씨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딱 두 마디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누군가랑 말을 섞은 게 며칠 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버스는 한참 안 왔어요. 전광판엔 계속 곧 도착 예정만 떠 있었죠. 사람들은 휴대전화만 내려다봤고 정류장 구석엔 젖은 우산물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봉지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시장 떡집 이름이 찍힌 봉지였어요. 아침에 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안에는 쑥개떡 2개가 들어있었죠. 정래 씨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괜히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먹으면 맛이 덜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덜하다. 그건 떡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죠. 정래 씨는 떡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쑥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비 냄새하고 섞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 냄새로 기억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들기름 냄새, 빨래 비누 냄새, 장판 젖은 냄새, 그리고 비 오는 날 국밥집 앞 냄새 같은 거요.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죠. 정래 씨는 교통카드를 찍다가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상했죠. 그날 시장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두부를 사면서도 멸치 가격을 물어보면서도 어디로 가셨을까? 괜히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선 쑥개떡 남은 하나를 접시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참 바라봤죠. 집안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런 소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혼자 살면 시계 소리가 꽤 커요. 밤이 되면 더 그렇고요. 정래 씨는 떡을 반으로 잘라 먹었어요. 천천히. 꼭 누구랑 같이 먹는 것처럼.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일도 그 사람이 있을까?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름도 모르는데 다시 보고 싶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도 비가 조금 왔어요. 전날보다 더 흐린 날이었죠. 정래 씨는 괜히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버스 시간보다 한참 빨랐는데도요.
스스로도 이유를 잘 몰랐죠.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사람 있는 대로. 정류장엔 어제보다 사람이 더 없었어요. 학생 하나, 장바구니 든 아주머니 한 명, 그리고 그 할아버지. 어제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정래 씨는 괜히 반가웠어요. 마음속으로만요. 오늘도 비 오네요. 이번엔 정래 씨가 먼저 말을 했죠.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눈과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비가 와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덜 덥다네요. 그 말 듣고 보니 시장 사람들은 비 와도 늘 나와 있었어요. 채소에 비닐 씌우고 젖은 박스 다시 정리하고. 사는 게 그렇죠. 날씨 핑계로 쉬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날은 버스를 같이 탔어요. 정래 씨는 창가 쪽에 앉았고 할아버지는 뒤쪽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빈자리도 있었는데 안 앉더라고요. 정류장 3개쯤 지나서 할아버지가 먼저 내렸어요. 그런데 내리기 전에 정래 씨 쪽을 한번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시장 안 국밥집 아시죠? 정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깍두기 맛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내렸죠. 별말 아닌데 정래 씨는 하루 종일 그 말이 생각났어요. 국밥집 깍두기. 결국 시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 조금 지난 때라 손님이 별로 없었죠. 창가 쪽에 혼자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죠. 순대국밥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국밥집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나요. 파 냄새, 후추 냄새, 뜨거운 국물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 정래 씨는 그런 공간이 싫지 않았어요. 혼자여도 덜 혼자인 느낌이 들거든요.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깍두기 하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원하고 달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알려줘서 더 맛있는 느낌이었죠. 창밖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버스는 물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정래 씨는 국물을 한 숟갈 뜨다가 문득 맞은편 자리를 바라봤어요. 괜히 허전하더라고요. 예전엔 늘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남편, 술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국밥 먹으면서도 꼭 소주 한 병 시키고 국밥엔 깍두기지. 그 말을 참 많이 했었죠.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갑자기 와요. 국물 한 숟갈 먹다가도 오고 신호등 기다리다가도 오고 특히 비 오는 날엔 더 그렇더라고요. 정래 씨는 천천히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어떤 어르신이 계산하고 가셨어요. 정래 씨는 깜짝 놀랐죠. 예? 회색 모자 쓰신 분. 순간 마음이 이상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 둘러봤지만 사람은 안 보였어요. 비만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정래 씨는 오랜만에 반찬통 정리를 했어요. 냉장고 구석에 오래된 멸치도 버리고 김치통도 다시 닫고 괜히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더 허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녁 무렵 작은 냄비에 무국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파를 송송 썰어 넣고요. 그날따라 밥상이 덜 쓸쓸했어요. 누가 다녀간 집처럼. 며칠 뒤였어요.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 나는 오후였죠. 정래 씨는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수건 2장, 양말 몇 켤레, 얇은 잠옷 하나. 혼자 살면 빨래도 금방 끝나요. 예전엔 하루 종일 세탁기 돌렸는데 사람 수가 줄면 집안일도 조용해집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이었죠. 엄마, 밥 먹었어?
늘 같은 말로 시작하는 전화. 정례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잘 먹고 있다고. 사실은 아침에 커피만 마셨는데도요. 괜히 걱정할까봐. 딸도 바빴어요. 손주 학원 보내랴. 일하랴. 전화 목소리 뒤로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누가 엄마 부르는 소리도 들렸죠. 엄마! 다음 주에 한번 갈게. 그래. 천천히 와. 짧은 통화였어요. 끊고 나니까 또 조용했죠. 정례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전화 끝난 뒤의 침묵은 가끔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날 오후, 정례 씨는 동네 작은 약국에 갔어요. 무릎 파스가 떨어졌거든요. 약국 앞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회색 모자, 늘 입던 남색 점퍼. 정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웃었죠. 또 만나네요.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그러고는 약봉투를 흔들더라고요. 혈압약 타러 왔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사람 냄새 나던지. 정례 씨도 괜히 파스 봉지를 보여줬어요. 전 무릎이요. 둘이 잠깐 웃었습니다. 햇빛은 약했지만 바람은 시원했어요. 약국 옆 붕어빵 가게에서는 반죽 굽는 냄새가 나고 있었죠. 아직 겨울도 아닌데 벌써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하나 드실래요? 정례 씨는 또 사양했죠. 그런데 결국 같이 먹게 됐어요. 붕어빵은 갓 구워서 뜨거웠습니다. 손으로 이리저리 옮겨 잡으며 먹었죠. 팥이 참 달았어요. 혼자 계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례 씨는 잠깐 하늘을 봤어요. 네. 오래됐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래요. 그 뒤로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대충 마음이 느껴질 때 붕어빵 봉지 안엔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반으로 나눴죠. 많이 먹으면 속 쓰려요. 정례 씨는 웃었어요. 괜히 웃음이 자꾸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골목 담벼락엔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도 났죠. 정례 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꼭 큰 위로를 받아야만 덜 외로운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붕어빵 하나 나눠 먹는 일, 누군가 내 안부를 한번 물어주는 일, 그런 걸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진다고요. 그날 밤, 정례 씨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어요. 낮은 목소리의 진행자가 옛날 노래를 틀어주고 있었죠. 창밖엔 바람 소리, 싱크대엔 설거지해 놓은 그릇 몇 개. 정례 씨는 소파에 기대 앉아 가만히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참 이상하네. 정말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다 똑같았는데 요즘은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거든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시장 가는 길엔 사람이 많았죠. 과일 박스 싸는 소리, 생선 파는 목소리, 골목은 시끌시끌했어요. 정례 씨는 멸치랑 애호박을 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천막 밑으로 우르르 뛰어갔죠. 정례 씨도 처마 밑에 섰는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우산 챙기셨어요? 돌아보니 그 할아버지였어요. 정례 씨는 우산을 들어 보였죠. 오늘은 안 잊어버렸어요. 둘이 웃었어요. 시장 안쪽 분식집 앞에 서 있었는데 튀김 냄새가 참 고소했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비 오는 걸 구경하듯 서 있었죠.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사람이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정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조용해졌죠. 둘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같이 걸었어요. 우산 끝에서 빗물이 떨어졌고 바닥엔 사람들 발자국이 번졌습니다. 걸음 속도가 비슷했어요.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너무 빨리 걷고 누군가는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둘은 딱 맞았어요. 시장 끝 국수집 앞에서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여기 멸치국수 괜찮은데. 정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같이 들어갔죠.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창문엔 김이 서려 있었고 주방에선 국수 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국수 기다리는 동안 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비 이야기 조금 하고 그 정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죠. 멸치국수가 나왔어요. 국물 위로 파가 둥둥 떠 있었고 김가루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정래 씨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마셨어요. 속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면 빨리 먹게 되지 않아요? 정래 씨는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후루룩 먹고 끝내는 날이 많았죠. 근데 같이 먹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네요. 그 말 듣는 순간 정래 씨 마음이 조금 울컥했어요. 아주 작게요. 들키지 않을 만큼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거창한 말보다 이런 평범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국수를 다 먹고 나왔을 때 비는 거의 그쳐 있었어요. 골목 끝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죠. 정래 씨는 집 가는 길에 애호박이 든 장바구니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문득 두부도 하나 더 살 걸 그랬나 싶었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괜히 반찬 하나 더 만들고 싶어지는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겨울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죠. 정래 씨는 전보다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리차 끓이고 창문 조금 열어 환기하고 화분잎도 한번 닦아주고요. 달라진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분위기는 꽤 달라졌죠. 사람은 신기해요. 마음이 조금 움직이면 생활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아침엔 김치볶음을 했어요.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했죠.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래 씨는 밥을 차려놓고 문득 반찬통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김치볶음을 조금 덜어 담았죠. 왜 그랬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점심 무렵 정래 씨는 반찬통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회색 모자, 익숙한 남색 점퍼. 정래 씨는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치볶음 했는데 좀 드실래요?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정래 씨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누군가 밥 잘 먹겠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죠. 버스는 한참 뒤에 왔어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날씨 이야기 조금 하고 그 정도.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정래 씨는 가만히 생각했죠. 외롭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 같다고. 대신 외로운 날에도 누군가와 따뜻한 국밥 한 끼 생각할 수 있다면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인사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사람은 또 사라지는 것 같다고. 버스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훅 나왔죠. 정래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버스 계단을 오르기 전에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맑아 보였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조금 덜 쓸쓸한 날, 누군가 덕분에, 아니, 어쩌면 다시 사람 마음을 열어본 자기 자신 덕분인지도 모르죠. 버스 창가에 앉은 정래 씨는 천천히 지나가는 골목을 바라봤어요. 국밥집 굴뚝에선 김이 올라오고 세탁소 앞엔 와이셔츠가 흔들리고 어떤 아이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뛰어갔죠.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풍경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정래 씨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그리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래도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같이 먹는 밥 한 끼에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짧게라도 안부 한번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